경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테러 예방 진압 등을 담당할 경찰 특공대가 창설했습니다. 전국 지방청 중 8번째입니다. 최근 김해에서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이 이어지면서 눈길을 끕니다. 김해형 수출 지원책을 들여다봤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튿날인 4일 경남에서는 첫날의 절반 수준인 135곳의 학교에서 급식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사립유치원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의 보람유치원이 경남도 교육청에 기부 체납됩니다. 도교육청은 공립단설유치원으로 바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2년 전 합천에서 벌어진 엽총 인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인질로 잡아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던 사건인데요. 당시 인질극에 투입됐던 경찰 특공대는 부산에서 넘어왔습니다. 경남에 경찰 특공대가 없었기 때문인데 초동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 경찰 특공대가 창설됐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특공대원들이 줄 하나에 의지한 채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온몸으로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가상의 범인들과 시가지 전투도 벌입니다. 액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주인공들은 경남경찰 특공대원들입니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8번째 경찰 특공대가 경남에서 창설됐습니다. 특공대는 정규 경찰관 32명으로 구성되며 대원 대부분이 군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경남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특공대 청사는 경남의 지리적 중심인 의령군 용덕면에 마련됐습니다. 경남 지역은 모든 곳을 1시간 이내 사건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2년 전 합천에서 총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출동한 특공대는 부산경찰특공대. 출동 후 현장 도착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 사이 범인은 순찰차를 훔치고 경찰과 총격전도 벌였습니다. 그동안 부산경찰특공대가 경남 지역까지 관할하다 보니 초동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경찰특공대가 생기면서 인질극 등 강력 사건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경찰 우리 39사단과 함께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테러 부대로 공식 지정된 경남경찰특공대. 오는 11월 부산에서 동남아시아 1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경호 작전을 수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최근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방법과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최근 김해에서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이 이어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 생산이 한창입니다. 꼼꼼한 손길로 담근 김치는 잘게 잘라 해외 수출길에 오르는데 그 양이 이 업체에서만 매월 평균 35톤에 달합니다. 전체 생산량의 40%가 수출되는 만큼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은 필수.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일이 다 챙기기에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 도움을 비롯해 관계기관의 지원이 잇따르면서 이 기업은 약 30년 가까이 수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서는 매번 방문을 한다든지 해야 됐는데 전자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금 지원이나 기타 인력 지원이나 기타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수출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의 7,400여 개의 기업 중 해외 수출을 하는 곳은 880여 곳.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9.6% 늘어난 30억 달러, 약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남도 전체 수출액이 32.3% 떨어진 데 비하면
눈에 띄는 상승률입니다. 기업 관련 기관들의 수출 지원책이 효과를 본 겁니다. 김해 상공회의소는 수출 바우처 사업 설명회 등 제조업이 많은 지역 기업들의 특색에 맞춘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FTA 활용 지원센터 김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기업들은 관세사와 1:1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축적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열정적으로 잘 알려주고 뭐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참 필요합니다. 또 수출입과 관련된 서류 간소화 등 각종 민원도 창원 세관에 건의하며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도 순항 중인 가운데 김해 상인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수출 실무 무료 교육도 이제 계속 개최를 하고 그 지역 기업들에게 이제 그 FTA 그 수출 관련해서 계속 상담을 해나갈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이 해외 진출 및 이제 뭐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그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출액 증가라는 수치로 증명된 김해형 수출 지원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올해 전국 소년체전 금메달, 전국에서도 배구 여자초등부의 강자로 꼽히는 이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통영 유영초등학교 배구부를 찾았습니다. 나이는 적지만 열정만큼은 배로 많은 통영 유영초등학교 배구부의 훈련 현장. 1989년 창단돼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유영초 배구부는 3학년에서 6학년으로 구성된 모두 여자 선수입니다. 대구 삼덕초, 광주 치평초와 함께 전국 배구 여자초등부의 3대 천왕. 올해 기록에서는 유영초 배구부가 4개 전국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2번이나 들어올려 압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 전국 소체 첫 번째 금메달에 한몫한 당시 감독이었던 유영갑 선생님이 올해 교장으로 부임해오면서 유영초의 배구 사랑은 더 돈독해졌습니다. 기분 좋았죠. 다시 제가 직접 지도하다가 교장으로 만나니까 더 지켜볼 수가 있고 대회를 다 마친 학생들은 진로 선택을 잘 하도록 상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후배들은 또 언니들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가대표였던 김귀순 코치까지 신구 지도자가 손잡아 지난 5월 열린 48회 전국 소년체전에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하는 배구를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굉장히 밝게 자신감이 넘치는 때 3세트 갔을 때 그 원동력으로 좀 이겨내고 했던 게 기분 좋게 신나게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라. 창단 이후 20여 개의 대회에서 크고 작은 상을 휩쓸고 있는 통영 유영초 배구부. 졸업 후에는 진주 경해여중 그리고 선명여고까지 이른바 경남의 배구 명문 코스를 밟아 경남 여자 배구의 든든한 대들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차전 때 양덕이란 팀이랑 붙었는데 그때 좀 질 뻔해서 심장 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 같이 집중해서 끝까지 한 모습 보여줘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의견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과 저의 능력이 발휘된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공격을 되게 잘 치는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뭔가 기본기 같은 언더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경남 여자 배구의 큰 획을 긋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유영초 배구부 선수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공격수가 잘 되고 싶어요. 배구 연습 열심히 해서 토스를 잘하는 세터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생명의 이재영 선수처럼 되고 싶은데 그 선수는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공격을 잘해서 그 선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꿈은 키가 크면 배구 선수가 되고 싶고 이다영 선수
하고 이효희 선수처럼 멋진 세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에 이다영 선수처럼 팀을 잘 이끌고 토스도 무지 잘하는 그런 세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금빛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튿날인 4일 경남에서는 첫날의 절반 수준인 135곳의 학교에서 급식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남 지역 전체 857곳의 학교에서 1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정상급식이 어려워 대체급식을 한 학교는 128곳, 단축 수업을 한 곳은 7곳으로 모두 135곳, 전체의 약 16%입니다. 3일 상경투쟁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 이틀째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집회를 이어갑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4일 오후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공공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대회가 주최 측 추산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회는 문화 공연과 함께 각 지부 연대 선언, 비정규직 철폐 공동 선언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실 우리한테 얘기했는 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만들겠다고 비정규직 철폐를 갖다 한다는 말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보고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전국 단위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의 보람유치원이 경남도 교육청에 기부 체납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창원 성산구의 보람유치원이 지난달 초 건물과 부지를 기부하기로 하면서 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보람유치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바꿔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과잉 생산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녕산 양파 판매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자매도시인 창녕군과 함께 양파 사주기 운동을 벌여 양파 20kg짜리 3,000망을 판매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창녕산 양파는 올해 풍년으로 과잉 생산돼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해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역 아동을 돕기 위해 협력합니다. 4일 오전 이재훈 초록우산 재단 회장과 최부람 전국후원회장, 허성곤 김해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해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김해시는 아동 후원자를 발굴하고 초록우산 재단은 발굴 관련 캠페인과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아동 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던 두 기관은 333명의 아동에 대해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부터 모바일 창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창원시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발행 규모는 100억 원이며 2달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편의점과 제로페이가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9월 이후에는 택시요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현재 경남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은 2만 1,000곳으로 이 중 절반인 1,500곳이 창원에 있습니다. 오는 5일까지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열립니다. 산청군 동이보감촌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살림의 새 시대, 새로운 도약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초청 강연과 요리 경연대회, 체육대회 등으로 이어집니다. 임업 후계자와 가족 등 7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는 산림 경영에 대한 정보 교류와 정책 건의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남, 충남에 이어 전국 3번째 규모인 경남도 내 임업 후계자는 2018년 말 기준 1,8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도 건축사회가 4일 재해 재난 발생 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재난안전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경남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건축사 83명으로 구성됐으며 재해 재난 현장에 파견돼 건축 안전 전문가로서 건축물 구조 파악과 피해 건축물 점검, 안전성 평가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9시 도교육청에서 경남도 교육청 기획회의를 갖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2시 창원시청에서 북한 이탈 주민 여름나기 기프트박스 전달식을 갖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1시 밀양 회인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1시 시청에서 찾아가는 시민 강사 위촉식을 갖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2시 시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인구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2시 군청에서 제8기 하만군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갖습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오전 11시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 건의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1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남명 조식선생 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나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경남 지역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창원과 양산이 32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당분간은 폭염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지만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무더위를 떨치기 위해 물놀이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꾸준히 덧발라 주시는 게 좋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